자, 오늘 할 거는 미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갈 건데, 처음에 배울 거는 평균 변화율부터 배울게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fx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서 이 함수가 fx라고 놓고, 자,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은, 어떤 두 점을 잡았어. 여기 a, 잡으면 fa라고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내가 b, f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냐, 그런 변화에 대한 비율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분수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자, B라는 선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으면은, 자, 이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 하나가 있을 겁니다.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증가량에 대해서 B, 아이고, 자, b-a를 나와주는 거예요. 뭘 fb-fa를 이런 식으로 나와준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 따지면은 여기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봤을 때 여기 각도,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두면은 얘는 뭐랑 똑같아? 결국은 탄젠트 세타와 값이 똑같을 거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알게 되면은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FB-FA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다가 어떤 문제 중에서 뭐 F3 F1이 4라고 주어져 있어. 아, 그럼 잘 빼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정확하게 3 1, 즉 2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1, F1과 3, F3의 기울기가 2분의 4, 즉 2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함수값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잘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필요합니다. 자, 이 선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은 x는 b라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도 x 좌표는 b가 될 거예요. 자, b, y좌표는 여기서 fa랑 똑같기 때문에 b, fa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 가로 길이는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은 b 빼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b 빼기 a는 우리가 x의 증가량, x 증분이라 얘기해서 델타 x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 y좌표 fb, 여기 y좌표 fa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fb에서 fa만큼 뺀 값이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 fb에서 fb를 뺐다는 거는 y값의 증분,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걸 y증분이 델타 y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다시 이 평균 변화율은 또 뭐라 쓸 수 있냐면은 x값의 증가량 델타 x분의 y값의 증가량 델타 y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델타는 이제 그리스 로마자 델타의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그 델타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평균 변화율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표현법은 조금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델타 x랑 델타 y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울 때 나오는 dy, dx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해주면 좋겠고, 함수를 무조건 빼고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울기를 안다거나 만약에 어떤 이런 삼각 B를 알게 되면 탄젠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하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갔고, 자, 이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은 아까 결국은 함수 어떻게 하나 그렸을 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을 구했었지만 실제로 구하다 보니까 이 점, 이 녹색깔 점 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궁금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좌표를 내가 a, fa라고 두면은 자, 여기 좌표 모르니까 x, fx라고 두겠습니다. 이 함수가 f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이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x 증가량 x 빼기 a분의 y 증가량인 fx 빼기 fa가 실제로 이제 이 증가량인데 평균 변화율인데 이 결국 이 a라는 점 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결국은 리미트 x가 a로 간다 해서 이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봤을 때 x가 a로 가는 순간 분모는 0으로 하고 분자도 fa 빼기 fa라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꼴로 부정형이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일단 먼저 출발을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냅다 정렬 때려버린 거야. 이게 그냥 f'a잖아. 이게 만약에 값이 존재한다면은 이 값은 이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그런 정의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런 식으로 썼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리미트 그러니까 리미트 뭔지 모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맞아? fx 빼기 fa가 델타 y였고 x 빼기 a가 델타 x였으니까 이건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결국 x가 a로 간다는 거는 델타 x가 어디로 가는 거랑 똑같냐면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랑 가야 똑같아지는 상황인 거 맞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x 빼기 a가 0으로 가는 상황이지 x가 a로 가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델타 x는 0으로 간다는 말은 잘 알 수 있는 상황일 거고 그냥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델타 x라는 거를 x 빼기 a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간다 치면은 델타 x는 0으로 간다는 것도 전 강의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극한에 대한 강의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델타 y라는 것도 다시 따지면은 실제로 x 아까 대신 x 빼기 a를 델타 x라 갔기 때문에 x 대신에 델타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f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니까 이걸 다시 잘 써주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거를 델타 x로 나눠준 극한값을 계산해도 된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통 뭐로 치환했어? 이 델타 x라는 거를 h라고 치환해서 이거를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를 h로 나눠주는 값이었죠. 자, 이 h라는 건 실제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 델타 x를 h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h가 아니라 예를 들어 2h가 나오면은 얘도 2h로 치환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 자체는 이게 성립을 한다 라는 말이 결국은 f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한 점에서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값이 이렇게 f'a라고 값이 나오게 되는 순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극한값이고 이거를 결국은 계산은 과정이 생길 테니까 이걸 계산하다가 보니까 값이 나왔어. 그럼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3이라고 나왔어. 3이라고 나오는 순간 그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f'a가 3이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3이 f'a라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x는 a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열린 구간을 잡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열린 구간을 잡았는데 거기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f라는 함수를 봤는데 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점을 잡아서 봤더니 다 각각마다 미분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속이라는 얘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것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증명을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결국 fx라는 함수는 우리가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연속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랑 fa라는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 연속이라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좋아.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 fx를 적절히 조절을 할 건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말은 fx 대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곱하기 x-a분의 fx 그러면은 자 이거 잘 계산해주면은 fx라고 쓰면 안되지. 자 쓸게요. 자 fx 빼기 fa 나누기 x-a 이런 식으로 쓰고 자 보면은 얘랑 얘를 곱하는 순간 남는 거는 얘밖에 안 남아. 근데 실제로 우리는 fx를 극한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fa라는 값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맞나요? 전체적으로 얘네를 극한값을 보내는 거지. 자 봤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는 극한값 존재하죠? 어디로 존재하죠? 영어로 갑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는 지금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잠재 조건이 있으니까 f'a라는 미분값이 생길 겁니다. 순간 변화율 그쵸? 미분 계수가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a라는 값은 실제로 그냥 fa죠. 얘는 상수값이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함수들이 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다 계산해도 극한값이 존재할 거야. 그럼 얘는 0 곱하기 얘는 f'a 더하기 얘는 fa. 그럼 0이랑 f'a 곱하는 순간 그냥 0 되니까 fa만 나올 거예요. 결국은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값 자체가 fa로 나오니까 결국은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한 점에서 보였잖아. 그럼 다른 점에서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리미트 x가 b로 갈 때 fx가 fb라는 거는 x가 b에서 연속이라는 거지. 만약에 x가 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걸 다 b로 바꿔주면은 다 결국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점에서 이게 되는 걸 보였으니까 다른 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결국 연속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만약에 미분 가능한 어떤 구간 알파, 베타가 생기면은 결국 이 함수 f는 알파, 베타에서 무조건 연속이라는 말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간으로 잡혀도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된다는 말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극한값 계산하는 거 조금 더 해보면은 함수 미분계수 이런 거 구하는 거.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알파 h 마이너스 fa 이거를 베타 h로 나누는 순간 이 극한값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다 이 전제 조건은 f'a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이 값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면은 fa 플러스 알파 h 마이너스 fa가 있으면은 우리 이걸 알파 h로 나눠줘야 돼.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베타만 갖고 있으니까 원래 여기 베타가 있었을 거야. 근데 알파를 마음대로 나눴으면 여기다 곱하기 알파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베타분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알파 h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알파 h로 나눈 건데 이게 결국 알파 h의 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f'a가 될 거야. 그러면은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f'a라는 값으로 만들 수 있겠지. 자, 한 번 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알파 h 마이너스 fa 플러스 베타 h라는 값은 만약에 h로 나눠줬어. 이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알파 h 여기서 fa를 한번 빼줄 거야. 왜냐면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fa를 한번 빼준 거야. 근데 fa를 한번 뺐으면 다시 더해줘야 이 식 자체에 문제가 없겠죠. 거기서 fa 플러스 베타 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이 전체를 h로 나눠준 상태인데 자, 이 h를 가지고 얘랑 얘로 따로따로 써줄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자, fa 플러스 알파 h 마이너스 fa를 지금 h로 나눈 상태예요. 지금 여기 플러스 fa 마이너스 이건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얘는 fa 플러스 베타 h를 먼저 쓸게. 그러면은 빼기 fa가 되거든. 그걸 이제 h로 나눠준 거지. 자 이거 지금 f'a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 존재할 거고 이 극한값 존재할 거야. 각각 극한값 계산해가지고 빼도 되겠죠. 자 이거 알파 h니까 여기다 알파 곱하고 알파 곱하고 여기 베타니까 베타 곱하고 베타 곱해야 될 거야.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알파 곱하기 f'a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f'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f'a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우라는 말은 아닌데 솔직히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외우면 가장 좋은데 이런 형태로 fh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면은 다른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분계수에 대한 기본 함수 값을 더하고 빼줘가지고 식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이것도 문제 풀어봤을 텐데 리미트 x가 a로 할 때 a 곱하기 fx 마이너스 x 곱하기 fa 이거를 x 마이너스 a로 나눠주는 상황에서 극한값을 볼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를 a 곱하기 fx에서 자 a 곱하기 fa를 한번 빼주고 더하기 a 곱하기 fa를 한번 더해주고 마이너스 x 곱하기 fa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얘를 x 마이너스 a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만 이렇게 따로따로 볼 건데 자 왼쪽 거 먼저 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얘 a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a로 한번 묶어줘. 그럼 분자에 fx 빼기 fa가 있을 거고 얘를 x 마이너스 a로 나눠준 거지. 자 얘는 fa가 공통이야. 플러스 fa로 묶어줘. 그러면은 분자는 a 빼기 x 분모는 x 빼기 a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값 계산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냥 바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그 합 계산하면 뭐 나오나요? f'a 나오니까 결국은 a 곱하기 f'a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 fa니까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그 합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a fa를 뺐지만 실제로 x fx를 빼도 계산은 됩니다. x fx를 빼도 계산이 되는데 그건 한번 본인 직접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a 곱하기 x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는 좀 뇌절이니까 딱 그냥 이 두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각각 서로 얘랑 얘를 고르거나 얘랑 얘를 고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그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를 한번 적을 때까지 잠시만 포즈할게요. 자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함수 fx가 존재하니까 애초에 일단 우리가 다항함수 fx라는 거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 다음 이제 이 빨간 색깔 원 리미트 h에 이용할 때 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아지는 그 다음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n,n의 개수가 궁금한 건데 자 그럼 왼쪽 거 먼저 계산할게요. 왼쪽 거 자, 왼쪽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f
A 마이너스 A 더하기 E M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E N H였고 이걸 H로 나눈 건데 자, 그러면 얘를 양변에 그냥 분자에다가 A를 빼고 더해서 FA를 빼고 더해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EMH 마이너스 FA 플러스 FA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ENH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를 H로 나눠줘. 어차피 이거 한 번 더 쓰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한 번 더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따로따로 봐주면은 자 얘는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F A 플러스 EMH를 FA로 빼준 거고 이걸 H로 나눠준 거죠.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F A 마이너스 ENH 마이너스 FA 그리고 H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일단 F라는 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고 A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 분모에 이거 맞춰서 EM 곱해주면은 분자에 EM 곱해줘야 되고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EN 곱해주면은 여기는 플러스 EN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맞죠? 마이너스 EN 곱했으니까 자 그럼 이 각각 어떻게 되나? 자 얘는 F'A 그러면은 EM 곱하기 F'A 그리고 여기 더하기 EN에다가 얘도 F'A 그럼 EN에 F'A 그럼 F'A로 묶어주면은 EN 플러스 EN에 F'A가 좌변식이 나온 거예요. 좌변식에 대한 값이 결국은 얘가 EN 플러스 EN의 F'A다. 자, 우변에서는 FA랑 F'A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자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되는데 자 봐봐 지금 분모 어디라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H에다 0을 넣었을 때 FA 빼기 14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결국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됐어. 좌변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됐으니까 얘랑 얘도 각각 값이 존재해야겠지? 그래서 결국은 FA는 14가 된다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우리 하나도 안 조건이 FA가 14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우식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FA-EMN의 H였고, 빼기 14였지만, 그건 FA라고 쓸 수 있었어. 이거를 H로 나눠주면은,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EMN이 필요해.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EMN이 필요하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EMN에다가 곱하기 F'A가 될 거야.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은 정리했을 때 좌변식 뭐 나왔었냐면은 EM 플러스 EN의 F'A가 나왔고 우변은 FA 곱하기 F'A 더하기 그 리미트 극한값이었는데 걔가 마이너스 EMN의 F'A가 나왔어. 근데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F'A라는 값은 여기서 0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양변을 F'A로 나눠줘도 상관없을 거야. 맞아?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겠지? 그럼 좌변은 EM 플러스 EN이고 이거는 FA 마이너스 EMN이 될 건데 마이너스 EMN 넘겨줄게. 넘겨주는 수가 어떻게 돼? EM 플러스 EN 플러스 EMN이 FA야. 근데 아까 FA 값이 뭐였지? 14가 나왔어. 그럼 양변 2로 나눠주면은 M 더하기 N 더하기 MN이 7이 나오는 이 M, N에 대한 순수성만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M, N은 각각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넣어보자고. 먼저 M1이라고 생각할게. M1 그러면은 M1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1 더하기 N 더하기 M에다 1 넣어주면은 N 나오니까 이게 7이 돼야 돼. 그럼 이 N이 7이니까 N은 6이 나오겠네. 첫 번째 1,3이라는 값은 찾았어. 맞나요? 맞죠?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3콤마일도 무조건 될 거야. 왜냐면은 m 더하기 mn은 서로 m 하나가 정해지면은 얘가 1 되면은 얘는 3 됐었던 거지. 반대로 얘가 3이 되는 순간 얘 둘이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1,3, 3콤마일이 될 거예요. 뭐 한번 집어 넣어봐요. 자, 그럼 만약에 m이 2라면은 m이 2면은 2 더하기 n 더하기 2n이 7이 나와야 되니까 2 더하기 3n이 7이 나와야 돼. 그럼 3n은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지만 3n이 5가 되는 순간 n은 자연수가 아니야. 그럼 m이 2가 되는 순간 안 되겠지? n도 2가 되는 순간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럼 m이 4면은 m이 4라고 치면은 그때는 자 4 더하기 n 더하기 4n 이게 7이 나와야 되는데 5n 더하기 4가 7이 나오는 n 값은 자연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얘네 둘 말고 m이 점점 커질수록 얘네들은 다 자연수기 때문에 7이라는 이런 한정된 숫자 내에서 얘네가 알아서 나눠가져야 되지만 이 두 개 말고는 값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m, n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할 거는 도함수랑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개념 조금만 이제 볼 건데 도함수 뭐냐면은 자, 도함수 자, 도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미분계수나 아니면 이제 그 순간변화율을 각각 한 점에서 구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구간 내에서 알파, 베타라는 구간 내에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은 결국은 각각의 순간변화율들을 아니면은 뭐 미분계수라는 거를 계속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극한값을 계산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함수 하나를 만든 거지. 그게 도함수인 거야. 자, 원래 우리가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를 우리가 f'a라는 방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x는 a라는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도함수라는 거는 결국은 얘가 만족이 되는 모든 x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f'x라고 표시를 합니다. f'x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값을 나왔냐면은 원래 우리가 f'a를 구하는 가장 단순했던 것 중 하나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델타 x로 나눠준 이게 f'a에서의 f'a 값이었어요. 이걸 f'x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리미트 똑같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거를 델타 x라고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이 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생기면은 그 구간 내에서 정의된 이 f'x가 f의 도함수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도함수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발음이 좀 세네요. 그래서 오늘 치과를 갔다 와서 어쨌든 f'x라는 건 f의 도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값 자체가 정의가 될 수 있는 되는 구간에서 정의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f'x가 생길 수 있다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게 fx가 미분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델타 x 대신에 h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h라고 써주면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거를 h로 나눠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얘는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평균 변화율의 이제 그 상태에서 극한값을 보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였죠. 자, 이 f'x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f의 도함수였는데 f의 도함수 f' x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건 이제 뉴턴의 표기 방법이에요. 뉴턴.
그 과학자 뉴턴 있죠. 알고 있는 그건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기도 하냐면은, 자, F'X 말고, Y'이라고도 표시를 하긴 해요. 이것도 뉴턴의 방법인데,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표시한 걸, 뉴턴의 방법이라고, 또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dy, dx, 이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dx, fx, 이렇게도 표기를 하는데, 자, 이 지금 써있는 이 dy, dx랑 dx, fx는,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만든 표기법이에요. 라이프니츠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지금 당장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dx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값을 x라는 독립변수로 미분을 한다. 독립변수에 대한 미분을 한다라는 그냥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y라는 값을 x로 미분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fx란 거를 x로 미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y는 fx라는 기본 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 하나 새로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어쨌든 보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우리 f'x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더 볼 건데, 실제로 그러면 f'a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계속해서 한 점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이제 이 f'a라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 h로 나누면 이게 뭐였어요? f'x였지. 이 f'x라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x는 a 값을 넣어도 된다는 말이랑 똑같아. 그러면 그냥 f'a를 따로 구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결국은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도함수만 구해놓고 그때마다 함수값을 하나하나 집어넣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지. 계속 극한값을 구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f'x 이 도함수의 기능을 좀 볼 건데, 자, f'x가 양수라는 얘기는, 자, f'a가 양수면은 무슨 의미였지? 이 f'a라는 거는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였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치? 그럼 만약에 f'x가 어떤 알파, 베타라는 구간에서 항상 양수야. 그럼 이 알파, 베타에서 fx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라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라는 건 계속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구간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f'x는 항상 양수가 되면 f라는 함수는 증가하더라. 어디에서? 알파랑 베타에서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걸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f'x가 0보다 작아지면은 f'a라는 값이 음수가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고, 그 구간이 만약에 어떤 델타, 감마라고 하면은 이 델타, 감마에서 f'x가 만약에 감소를 한다. 0보다 작다. 그럼 fx라는 함수는 여기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라.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델타, 감마라는 구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f란 함수를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지만 어떻게 개형 자체는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할 수 있는 거. f'x를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어. 실제로 접선이란 거는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탄젠트가 실제로 어쨌든 기울기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접선을 우리가 구했을 때 f'x라는 걸 만약에 구했어. 그래서 만약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은 f'을 구해서 여기다 x는 a 넣어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f'이었지. 그럼 그게 그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근데 그 점이 우리가 이게 결국 a, fa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겠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f가 이렇게 있을 때
이 a, fa에서 접선을 그린 거니까. 그쵸? 그럼 이 접선이라는 거는 자체는 애초에 a, fa를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은 자 y는 이 검은 색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일단 처음에 기울기 먼저 써야겠지. 기울기. 그럼 f'a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이제 x 지나가는 점 a. 그 다음에 플러스 y 지나가는 점 fa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 접선의 방정식 쓰는 방식이었지. 자, 이 말 자체를 이걸 잘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이거는 이 표시법 자체도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당장 풀진 않을 건데 예를 들어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fx에서 마이너스 f'p 곱하기 x-p 마이너스 fp 이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fx에서 마이너스 묶어놓고 f'p 곱하기 x-p 플러스 f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뭐야? 얘는 x는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방이야, 접방.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fx에서 어떤 fx가 이렇게 있고 p가 여기 있어. 그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fx라는 함수랑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서로 뺀 거야. 뺀 함수가 되는 거지. 차의 함수가 된 건데 이 차의 함수 나중에 이제 다항함수 배울 때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룰 예정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gx라는 건 결국은 이 fx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뺀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미분과 이런 걸 배웠을 때 뭘 또 알 수 있냐면은 어떤 위치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 속도를 알면은 속력도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도함수에 대한 얘기고, 자, 하나 더 할 건데 뭐 할 거냐면은 이계도함수에 대한 맛을 좀 보고 할 거야. 이계도함수. 자, 이계도함수가 그냥 결국은 함수를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인데, 함수를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고, fx라는 함수가 존재하면은 얘의 도함수는 f'x였어. 자, 도함수도 결국은 도함수 f'x도 실제로는 함수입니다. 함수. 얘도 함수로 취급을 해야 돼. 실제로 함수가 맞으니까. 그럼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치면은 결국은 f'x라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건데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f'(x) 2', 뭐 second'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더블 프라임이라 얘기하고 이 더블 프라임 x 얘를 우리가 이계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fx의 이계도 함수.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실제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걸 이제 이계도 함수라 얘기하는데 도함수와 이계도 함수 그리고 이 원함수의 가장 근본적인 그게 뭐냐면은 자 f'x가 알파 베타라는 구간에서 양수였으면 어떤 의미가 됐었지? f가 증가한다 했어. 어디서? 알파 베타에서. 맞아? f'x가 0보다 작으면은 어디에서? 만약 알파, 베타에서 f'x가 0보다 작으면은 f는 감수였어. 어디서? 알파 베타에서. 자, 그러면은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라는 거는 만약 알파, 베타에서 f 더블 프라임이 양수라는 거는 f 프라임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알파, 베타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또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은 f가
이 말은 교육과정에서 좀 지금은 있긴 하지. 이계도 함수를 배우는 과목에서 있는데, 그게 미적분에서만 아마 있는 걸 알고 있고, 수학투에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문제에 나오긴 하니까. 이게 만약에 F 더블 프라임이 양수다라면은 F가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 보통 아볼이라고 하는데,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이거 얘기 조금만 이따 할게, 바로 할 거야. F 더블 프라임 X가 음수라는 말은 알파, 베타에서. 그러면은 이 말은 F 프라임은 감소하는 거지? 감소해. 어디서? 알파, 베타에서. 그리고 F라는 함수는 F가 위로 볼록하다는 거거든? 위로 볼록. 어디서? 알파, 베타에서. 자, 이거를 좀 그래프로 그려보면 설명할게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자, 그냥 쉽게 예시 하나. y는 x제곱. 얘를 fx로 놓을게. 이차함수 그래프.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이차함수가 생깁니다. 자, y 프라임. 그럼 얘는 미분해주면 2x 나오지? 얘는 f 프라임 x야. 자,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y는 2x인데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이런 직선인데, 자, 0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 함수값들은 다 음수야. 그래서 y는 x제곱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다 감소해. 맞지? 그리고 0보다 큰 부분에서 2x라는 함수는 항상 다 양수기 때문에 얘네는 0보다 큰 부분에서 항상 증가해. 이런 것까지 됐죠? 자, 그러면 y 한 번 더 미분했어. y 더블 프라임. 얘는 2야. 얘는 f 더블 프라임이야. 2라는 값은 항상 양수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볼록한 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 해서 이게 아래로 볼록이란 거야. 볼록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 위로 볼록이란 건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로 볼록인 거지. 이게 아래로 볼록, 이게 위로 볼록이라는 거야. 이해 됐나요? 자,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접선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에 대해 좀 특징을 좀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자, 예시를, 이렇게 봅시다. 자, 아까랑 똑같이, F 프라임이 직선이야. 아니, F 더블 프라임이. F 더블 프라임이 직선인데, 이 점에서, 이 x축이라 치면은, 여기 x는 a에서 딱 0이라고 칠게.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음수 나오지. x가 a보다 작은 부분에서, 안녕하세요. x가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음수 나오고, x가 a보다 큰 부분에서 양수 나오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얘는 얘의 도함수니까, F'의 도함수니까, 자, x는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감소하다가, x가 a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게 F' 함수의 상태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쉽게 예를 들어 여기가 x축이라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알파랑 베타라는 점에서 만약에 근을 갖는다 치고 알파보다 작은 값에서 F'은 항상 양수가 나와.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F'이란 거는 항상 음수가 나오고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오지. 자, 그럼 이 F'은 fx의 도함수지. 도함수. 얘 왜 도함수라고 써있지? 도함수지. 그러면은 얘 가지고 f를 그리면은 자 알파보다 큰 부분에서 플러스니까 얘는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서 플러스니까 f는 이렇게까지 증가할 거야.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이 f 프라임 함수라는 값 자체가 계속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할 거고 감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f의 개형이야.
자,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의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그렸는데, 자, 봤을 때, 이 F 더블 프라임이 양수인 이 부분, 더블 프라임 양수인, 딱 그게 여기였죠? 이 선이었어요. 양수인 이 부분에서, 이 F는 계속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자, X는 A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 F 더블 프라임은 음수였지? 음수값 나왔어. X가 A보다 작은. 거기서 F란 함수는 계속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이해돼? 맞나요? 자, 근데 봐봐. 실제로 여기가 극대지. 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야. 여기는 극소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소야. 그치? 도함수 봤을 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F'의 도함수가 F'의 도함수인 F 더블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야.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됐지. 그럼 얘가 그래서 뭐가 나왔어? 극소가 나왔어. 이해됐나요? 극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점에서 위로 볼록해졌다가 아래로 볼록해진 거야. 이거는 약간 이해 안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은 그래프 개형 자체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자, 여기 부분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되나요?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좀 특징 하나만 설명해주고 이제 끝낼게요. 첫 번째 아래 볼록부터. 자, 1번 특징 1 아볼특 아래로 볼록의 특징입니다. 자,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특징 1이 뭐냐,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개형에서 만약에 접선을 그리면은 접선은 무조건 그 아래로 볼록한 밑에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만 그릴 수 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그리고 싶어.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못 그린다는 거야. 무조건 이 아래로 볼록한 밑에서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다시 그림을 조금 더 과도하게 좀 그려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과도하게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접선이 무조건 얘를 접할 때 이런 식으로 밑에서만 그려준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 왼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밑에서만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위에서 이렇게 그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가끔씩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특징이 그럼 그 접선, 우리가 그었던 그 접선은 나머지 아볼 그래프랑 만나지 않는다요. 만나지 않는다. 뭔 말이냐? 지금 봤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해서 접선이 녹색으로 생겼어. 얘네를 아무리 이게 확장해서 계속 그린다고 해도 이 녹색과 절대 만날 수 없어. 나중에 가면. 왜냐면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고 아래로 볼록하는 수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조금 이 직선에 비해서 올라가는 이 오른쪽 왔을 때 증가량 자체가 얘는 이렇게 가지만 얘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더 증가량이 더 많다는 거야. 똑같은 값에 대해서. 그렇지? 얘는 직선은 만약에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이만큼 갔어.
아래로 블록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 그러면은 A만큼 증가했을 때 얘는 B만큼 증가하면은 얘는 그거보다 더 큰 C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래로 블록의 형태. 반대로 감소하는 형태에서는 봤을 때 얘랑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접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를 왼쪽으로 갔을 때 얘는 이만큼밖에 못 갔지만 위로 아래로 블록한 건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특 3. 이 말이 조금 글로 쓰기 좀 애매한데 글로 일단 대충 한 번 써볼게요. 잠깐만. 네. 이거 좀 지우고. 근데 자, 같은 부호를 갖는 직선과 만나는 점은 두 개. 다른 부호를 갖는 직선과 만나는 점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접선도 하나밖에 안 만난다 했었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상태는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는 일단 음수의 형태니까, 음수랑 이렇게 만나는 점은 두 개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똑같아. 아래로 블록하지만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얘랑 똑같은 부호를 갖는, 양수의 부호를 갖는 기울기는 무조건 두 개를 만날 수밖에 없어. 얘는 감소하지만, 아래로 블록한 거는 이렇게 반대되는 부호를 갖는 순간 하나밖에 안 맞나요? 얘도 하나밖에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위로 볼록 특징은 뭐냐면은 다 반대야. 접선은 위로 볼록에 위에만 그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접선은 위로 볼록 그래프랑 만나지 않고 같은 이건 똑같아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두 번째 위로 볼록인데, 자, 이렇게 생긴 게 위로 볼록의 형태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얘는 첫 번째 위에밖에 못 그린다. 그렇지? 얘도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은 얘도 이 접선을 그리면은 위에밖에 못 그린다. 위에밖에. 그리고 이 접선과 이 위로 블록 그래프들은 만나는 게 없어. 그렇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자, 이 위로 블록은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두 개 만나고 반대로 가는 상태에서는 하나밖에 안 만난다는 거야. 얘도 똑같아. 같이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두 개 만나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안 만든다는 거지.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가장 내가 좀 그 특징을 주고 있는 거는 접하는 거거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접한다고 하면은 위에서밖에 접선이 안 그려져. 아래로 볼록은 밑에서밖에 안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와 같이 우리 그래프 그리다 보면은 뭐가 나왔었냐면은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해지는 이런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긴 위로 블록해. 그러면은 얘의 접선은 어디서만 생길 수 있어요? 얘의 접선은 위에서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만. 이렇게 생긴다고 할게. 여기 이 점에서. 그럼 위로밖에 안 생기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 점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서밖에 안 생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점 있죠? 이 점. 이 점이 지금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딱 그 점인데 여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라고 부르지. 이거 부르고 결국은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리면은 위로 블록한 형태 때문에 처음에 위에서 이렇게 접선이 만나다가
얘 만나면은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아래로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진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니까 얘는. 그러면 그 밑에서만 그려질 거고, 얘는 위로 블록하니까 위에서만 그려질 건데, 이 변곡점에 대해서는 이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해지는 경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런 식의 형태로 변곡점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는 변곡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든. 변곡접선은 이제 함수를 뚫고 지나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할 내용은 다 한 것 같고, 일단 약간 좀 교양 듣듯이 아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먼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